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트러스톤 컨설팅의 차재원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쌤 환절기인데 옷장 정리 잘 하셨어요? 옷장이 없습니다. 아이고. 행거가 있습니다. 네. 내가 옷을 많이 입지 않기 때문이죠. 이럴 때일수록 이제 의류도 많이 구매해야 되고 그죠? 네. 환절기 옷장 정리 잘 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지금 시차 적응을 하느라고. 그렇죠. 네. 또 워낙 또 시차가 남다른 네. 시차잖아요. 그렇죠. 네, 늦게 하고 그쵸. 있는데 네. 늦게 하다 보니까 집에 무슨 옷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맞아요. 지금 백화점이나 아울렛을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날씨에 맞게 옷을 네. 호화롭게 또 갖춰 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호화로운 게 아니라 호환성이겠죠. 네. 어쨌든 호환 있게 옷을 갖추려면 네. 백화점이나 아울렛 가서 의류를 사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 아무래도, 의미에서 네, 좀 네. 오늘 좀 특별히 어떤 소식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오, 맞아요. 이게 네. 아무래도 의류 같은 것도 백화점에서 사면 더 기분이 좋거든요. 왜냐하면 백화점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의류가 아무래도 유통 수수료율이 또 많이 챙겨질 수가 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현대백화점을 위시한 현대백화점 그룹에 대한 채용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환절기에 딱 들어온 채용 소식이네요. 좀 현대백화점 어떤 기업인가요? 일단 현대백화점은 현대백화점이라고만 알려져 있지만 네. 현대백화점 그룹으로 우리가 또 기억을 하는 게 좋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의 시작은 19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네. 하지만 역사를 담아라기엔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어쨌든 1999년부터 현대자동차 그룹의 분할이 되었던 부분을 필두로 이야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결국 2000년에 들어서 현대백화점 그룹으로 사명이 개편이 되었고요. 정지선 현재 회장님 그리고 동생이신 정교선 부회장님 이렇게 두 분께서 이끌어 가시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과 함께 3대 메이저 백화점으로 알려져 있고요. 틈틈이 M&A를 탄탄하게 진행을 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일단 케이블 SO 사업을 하고 있는 HCN을 필두로 2세 경영의 본격적인 시작의 출발은 2012년도에 리바트 가구 회사죠. 그리고 패션 기업 한섬을 인수해서 본격적으로 리빙 전반에 걸쳐서 우리 삶의 영역에 많은 또 구매와 또 많은 영향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는 현대백화점 면세점을 세웠고 2017년에는 SK네트워크스의 패션 부문을 인수하는 공격적인 추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화점 부문은 정지선 회장님이, 비백화점 부문을 정교선 부회장님이 이끄는 체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항상 이런 어떤 기업들한테 기업에게 지원을 하려면 네. 항상 그 정보나 이런 것들을 잘 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현대백화점 네. 채용이니까 네. 이 그룹은 조금 최근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최근 이슈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네. 사실 이 얘기를 어디까지 들어야 될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지난주 가까이 있었던 그 더현대 대전의 화재 맞아요. 사건이 있었잖아요. 대개 이런 화재 사건에 대한 함화평이 오르내리는 게 일반적이지만 네. 이 기업이 다른 여타 이런 화재라든지 중대재해에 대한 이슈 가운데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저는 꼽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채용 전형에서 녹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네. 어쨌든 빠르게 좀 이런 초동 대처에 임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안전 점검이라든지 후속 대책을 임하는 점은 높은 평가를 좀 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고요. 네. 그거 외의 내용을 일단 본다면 네. 먼저 현대백화점을 필두로 봤을 땐 매출이 호조세를 띠고 있다는 게 최근의 특징입니다. 매출이 16.7%가 증가한 1조 700억 원, 네. 영업이익은 65.58%가 늘어난 787억 원을 3, 4분기에 거둘 예정이라고 현재 업계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출점의 효과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네. 어떤 명품 부문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네. 부분들은 어느 정도 회사가 추구하는 바에 봤을 땐 고객님들의 백화점에 방문을 하는 것이 단순히 구매를 하기 위한 방문뿐만 아니라 네. 랜드마크 차원으로 방문을 하려는 것들도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현대백화점이 광주에 네. 그 더현대, 광주 더현대가 지어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 9만 평 부지에 옛날 전남 방직의 공장 부지를 이용해서 광주 유스케어 종합터미널 근처에 위치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직 한 7, 8년, 10년 정도 장기 계획으로 지어질 예정이긴 합니다만 광주광역시의 지하철 2호선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점들도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MZ세대를 타겟으로 기존의 상권과는 겹치지 않는 어떤 브랜드와 내용들로 꾸려진다고 하니까 네. 지역 상권 활성화 그리고 연간 2.2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예상된다고 하니까 네. 그런 점을 유의해 보는 것도 좋겠죠. 네. 이왕 말 나온 김에
때문에 현대 홈쇼핑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제가 또 홈쇼핑 출신이다 보니까 홈쇼핑 이야기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요. 계열사 간 브랜드 판매 시너지가 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지누스라는 매트리스 회사를 인수 작업에 돌입을 해서 완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령별 특성에 맞춘 지누스 상품 라인업을 홈쇼핑 판매 채널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대만이라든지 현대홈쇼핑이 확보한 판로가 있습니다. 홈쇼핑 회사가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종합 상사처럼 해외에도 수출을 하는 채널들이 현재 많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의 계열사 간 브랜드 시너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젊은 층 공략을 위해서 라이브 커머스 쇼라트럭이라는 걸 운영한다고 합니다. 충북 괴산의 세계 유기농 엑스포 방문했고 충남 공주부여 백제문화재, 강원 강릉 커피축제 등에 방문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홈쇼핑 채널에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한다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와 자기소개서 면접 때 녹여주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현대백화점 면세점 출입구 방역 정책 완화에 따라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자소서도 있거든요. 트래픽 회복 지속 그리고 달러 환율 강세 때문에 면세점 사업이 또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면세점과 ESG는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차량 등을 이용하자는 캠페인을 현재 현대백화점 면세점 차원에서 벌이고 있다고 하니까 회사 지원 동기를 선택하실 때 어려움이 있다면 한번 선택해 보시는 멘트로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최근 이슈들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또 현대백화점 그룹 채용에 대해서 이번엔 그럼 자세하게 좀 짚어주실까요? 네, 준비된 화면이 있다면 화면과 함께 설명을 하나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나와주실까요? 네, 일단은 현대백화점은 직무별로 두 자릿수의 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홈쇼핑과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회사 차원에서 두 자릿수의 채용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백화점에서 많이 채용하는 건 영업관리와 마케팅이겠죠. 의류, 패션, 식품 각각의 카테고리에 맞게 채용이 진행되는데 이 전형 중에 하나가 지방 캠퍼스 리크루팅 PR 채용이 있습니다. 그 캠리겠죠. 이 캠리 채용이 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업점에서의 근무할 수 있는 인력들을 채용을 해야 하니까 이런 부분에 수요가 있을 것이고요. 판매 기획과 회원 서비스, 결국 타겟 마케팅을 지향한다는 현대백화점의 마케팅의 기조에 맞게 각각의 약간명의 채용 인원들이 최소 67명 이상씩은 필요한 상황에서의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밖에 스태프 부서들의 채용은 있긴 한데 이게 두 자릿수라는 것이 본사에서 근무하는 게 두 자릿수다가 아니고요. 각 지방 그 지점, 점포 내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인원까지도 감안을 한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대 홈쇼핑, 회사 차원에서 두 자릿수인데요. MD가 원래 홈쇼핑에 채용이 많습니다. 사실상 한 7명에서 많게는 10명 정도 채용을 하는 것인데 그 티커머스라고 불리우는 데이터 방송과 H몰 온라인은 1명 정도의 채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PD는 한 5명 정도 채용을 한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모바일 PD와 데이터 PD, 티커머스 PD 1명씩, 라이브 PD 한 3명에서 4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밖에 편성 1명, 마케팅 2명, 물류기획 2명, CS 1명, 품질기획 2명. 대충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업계에서 대개 채용을 이렇게 대단위로 뽑을 때 뽑을 티오를 역산해서 한번 제가 추산을 하는 강사 개인의 사견입니다. 그 물류기획도 한 2명 정도고요. 전략과 기획도 2명, 회계재무 2명, 경영관리 1명, 방송심의 1명, 재경 2명, 기획 1명 뭐 이런 느낌으로 대충 역산이 돼 보니까 약 30명 정도의 채용이 계산이 될 텐데 과연 그렇게 될지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영업관리와 영업지원 중심으로의 채용이 많을 테니까 참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원 자격에서 유의할 점은 글로벌 직무 채용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5년 이상의 체류 경험이 있는 분한테 기회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다면 적극 지원해 보시는 게 좋고요. 일반 전형과 오픈 PR 전형이 서류 전형에서 큰 두 개의 축이라고 할 수 있고 백화점만 지방 원역 대학생 대상 캠리, 캠퍼스 리크루팅이 진행된다는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또 호흡 딸리시는 것 같은데 지금 최선을 괜찮으세요? 다해야겠죠. 네. 근데 또 바로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당연하죠. 이번 현대백화점 그룹 채용의 특징 또 뭐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던 채용이 백화점과 홈쇼핑 면세점이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백화점은 1차, 2차 면접 보고 그다음 인턴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 계열사가 채용을 하는 3개 계열사 모두 1차 면접 이후에 인턴십을 하고 그다음에 2차 면접에 돌입이 되는 게 특징입니다. 결국 인재 채용을 좀 더 정확하게 또 까다롭게 깐깐하게 보겠다라는 회사 측의 의지로 풀이될 수 있다는 것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 모두의 채용 톡톡에서 현대백화점 그룹 채용에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또 드려야 하잖아요.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을 가이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현대백화점 그룹의 자소서 난이도라던가 좀 특징이 있을까요? 난이도는 뭐
저 말고도 다른 선생님들 오시면 네. 보시잖아요. 네. 문항들을 좀 이따 쭉 보면 아시겠지만 어디서 많이 본 듯하다 뭐 이런 느낌은 드실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5번 문항 등도 그렇고 네. 전체적으로 지원한 회사나 산업에 대한 이해도도 같이 좀 가지고 계신 부분들 그리고 직무적합도를 요구하는 기본 문항들까지 네. 골고루 갖춰져 있기 때문에 중상 정도의 난이도라고 할 수 있고요. 네. 해당 기업에 대한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조금은 빠르게 준비하셔서 접근을 하신다면 네. 서류는 일단 어떻게든 잘 통과가 되실 것이고 그 이후에 면접 전형 전까지 좀 제대로 준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현대백화점 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자소서 항목 1번 항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지원 동기와 지원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술해 주세요. 500자입니다. 1번 항목 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예, 5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최대한 핵심만 적어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회사 지원 동기가 3문장 이내로 완료가 되어야 되고요. 직무에 적합하다는 것도 그냥 내가 이 직무가 좋아서 지원했어요 보다는 이 직무에서 이러한 성과를 내는데 혹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나의 강점인 어떠한 역량, 어떠한 경험으로 내가 좀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네. 좀 적극적이고 네. 또 디테일한 지원 동기가 적혀져야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회사 측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복붙하면 안 되고요. 네. 회사의 특징을 보고 이러이러한 면에 맞게 내가 회사를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측면을 유의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핵심만 좀 적어야겠다라는 팁을 주셨는데 작성할 때 또 다른 유의점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직무에 적합하다고 하는 게 예전부터 지켜봤던 직무라든지 그냥 이 직무가 이렇기 때문에 뭐 저의 뭐 좋은 기회예요.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보단 네. 최대한 내가 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걸 어필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한 어학 강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글로벌합니다라는 조금은 피상적인 접근보다는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는 데 있어 필요로 하는 지식, 경험, 역량을 내가 보유했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야 네. 향후 면접 전형에서도 질문에 좋은 도구가 자소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자기소개서 2번 항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인이 주도적으로 팀을 이끌어서 목표에 도전해본 경험에 대해서 기술해 주세요. 가로하고 쉽지 않은 목표에 도전한 이유, 또 팀 내 본인의 역할, 그리고 도전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극복한 방법 등에 대해서 적어주세요. 500자입니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500자인데요.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이런 2번 문항이 아주 참 친절한 문항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이렇게까지 써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거겠죠. 네. 도전과 열정에 대한 글을 쓸 때 앞으로 우리가 다른 기업의 자소서를 쓰실 때에도 지금 이 괄호 안에 있는 조건값을 꼭 기억하시면서 작성에 유의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어려웠는지를 인지했던 문장이 들어가는 것과 네. 극복한 방법이 들어가야지 그냥 있었던 사건들을 나열해 놓고 잘 됐다. 극복 이러고 마무리가 된다면 네. 독해를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명확하게 뭐가 어려웠던 것이고 네. 이를 이렇게 돌파해야겠다고 깨달았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혹은 이런 시도를 이어간 끝에 도전의 완성, 달성, 끝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걸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외에도 좀 작성할 때 유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예, 쉽지 않은 네. 목표여야 됩니다. 누가 봐도 아, 쉽지 않은 목표여야 네. 되겠죠. 이 컨텐츠의 남은 시간이 약 7분 정도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7분 안에 남은 내용을 다 완료할 수 있을까요? 네. 쉽지 않겠죠. 근데 해낸다면 그것도 도전이겠죠. 뭐 좀 이런 얘기가 와닿진 않으시겠지만 네. 누가 봐도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건 만약 어떤 목표가 정량화가 어렵다면 시간적으로 한정된 시간 혹은 적은 인원으로 무언가를 더 크게 완료해야 됐던 네. 그런 경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쉽지 않은 목표라는 게 참 조금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시차 적응도 쉽지 않잖아요. 잘 네. 해내고 계시니까 도전적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정. 네. 이어서 3번 항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많은 기업에서 묻는 문제 해결 항목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겨 의식하지 못했던 비효율적인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한 경험에 대해서 기술해 주세요. 문제 인식 과정 및 문제라고 생각한 이유, 또 문제 해결 과정, 그 과정에서 느낀 점 등을 적어주세요라고 여기 마찬가지로 또 친절하게 네. 적혀져 있네요. 500자입니다.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지원자들이 그냥 적혀 있는 걸 보고 문제 해결이니까 하고 정말 있었던 사건들을 열거한 뒤 이 경험을 통해 문제 해결은 이렇게 함을 깨달았다라고만 쓰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이렇게 괄호 안에 조건들을 넣어준 겁니다. 네. 다 적은 다음에 괄호 안에 조건 내용을 적었는지 꼭 스스로 네. 셀프 채점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말씀 주신 대로 문제 해결 역량을 묻는 건데
핵심은 내가 문제를 해결했던 쪽에 방점을 두어야 됩니다.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측면이 바로 내가 깨닫고 이 문제를 내가 발로 뛰면서 해결을 해야 된다에 초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단편적으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이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해야 했는지를 접근해보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대로 작성을 해본 다음에 가로에 있는 것들이 해당하는 게 있는지 체크해보는 것 좀 좋은 것 같아요. 센스티브. 네, 작성할 때 또 다른 유의점 있을까요? 유의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효율적인 것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비효율이라는 게 와닿지가 않으신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기존에 하던 걸 답습하려 했던 건 아닌가? 혹은 그냥 뭐 너무 이렇게 일을 벌리지 말자. 뭐 이런 취지의 어떤 주변인들의 어떤 멘트가 들어간다라든지요. 그렇다고 뭐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라는 건 아니고요. 있는 사건 내에서의 이야기를 최대한 잘 기억해 내시는 게 좋겠고 평소에 경험 정리가 좋았다면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겠죠. 입사 후에 일할 때의 모습을 가늠하기 좋을 문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유의하는 게 좋겠고 단체 활동이 있어도 좋고요. 개인적인 활동이었다 하더라도 내 역할이 분명했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기존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한 고민과 시도를 했는지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자소서 4번 문항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4번입니다. 서로 다른 사고방식이나 환경을 가진 사람들과 과제를 수행하면서 팀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가로하고 팀워크를 형성하려 했던 이유, 또 본인의 행동과 결과, 그 과정에서 느낀 점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00자인데요. 이 4번 항목은 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예, 대개 이제 500자를 적으면 문장이 한 7문장에서 8문장 정도가 흔히 소요가 됩니다. 결국 그 안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자소서겠죠. 그 팀워크를 형성하려 했던 이유라는 부분에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결국 그 단체 활동 시의 목표가 뭐였나를 질문을 이렇게 돌려서 묻는 거겠죠. 팀워크가 목표가 없이는 형성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다 같이 잘해보자고 뭐 이런 이유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가보자고 가는 거냐 갈 거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의해 주는 게 좋고요. 본인의 행동과 결과. 행동이라 하면 그냥 뭐뭐 했다보단 내가 이 역할을 해야겠다고 느꼈기 때문에 행동을 했다라는 측면으로 봐주는 게 좋고 성과가 있었던, 즉 과제가 완료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좋은 그 이상의 결과나 높은 점수, 우수한 수상 혹은 뭐 권위자로부터 인정받음 무언가가 좋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이 팀워크를 형성하려 했던 이유, 또 목표값도 중요하고 또 결과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작성할 때 유의할 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개 이제 이런 걸 쓰실 때 조별과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친구들과 조별과제 했던 얘기를 하거든요. 그들의 어떤 국적이라든지 출신을 열거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왔던 친구, 중국 스촨성에서 왔던 친구 이런 거를 적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웃기려고 하기보단 실제 존재하는 글들을 첨삭할 때마다 막 철컹철컹 하거든요. 실제로 저와 같은 직업 가진 분들 아실 겁니다. 이 영상 보시면 아시잖아요. 다 그 국적 나열하는 거 그것만 안 해도 글자 수가 확보되니까 잘 판단해보고 문항에 맞게 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글자 수가 아무래도 좀 적다 보니까 좀 초점을 잘 맞춰서 적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 5번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지원 회사에 맞춰 기술해 주세요인데요. 백화점은요, 평소 현대백화점 이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을 제시하고 또 현대백화점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쇼핑 제가 읽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평소 현대 홈쇼핑을 이용하며 느꼈던 장단점을 제시하고 홈쇼핑의 경쟁력 제고 아이디어를 제시하시오. 네, 면세점 제가 읽을게요. 평소 현대백화점 면세점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을 제시하고 현대백화점 면세점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묻는 방식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일단 두 가지를 유의해야 됩니다. 현황을 너무 많이 나열하면 안 됩니다. 현황은 2문장 이내로 깔끔하게 끝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쟁력의 목표가 나와야 됩니다. 매출인지 영업이익인지 혹은 접객, 모객인지 아니면 타사 대비 차별한지 정답은 없는 거고 그 안에서 본인이 어떤 포인트의 목적과 목표를 잡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고요. 홈쇼핑의 경우 장단점이라고 했을 땐 그 지원 직무와 무관한 장단점은 지양해야겠습니다. 지원 직무와 연관 지어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좋겠고요. 면세점의 경우도 너무 좀 추상적이고
좀 굼뜨는 이야기보단 실질적인 이야기가 나와주는 게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경쟁력 제고의 아이디어는 끝에 기대 효과도 나와야 된다는 것 세 번째로 꼭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답은 없지만 이 경쟁력의 목표와 또 기대 효과가 나오면 좋다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이후 채용 전형과 관련해서 좀 소개해주고 싶은 사항이 있을까요? 네, 뭐 사실 또 다양한 면접 전형들도 뭐 직무 적합도라든지 인성과 태도를 면접이긴 합니다만 태도를 보는 면접이긴 합니다만 캠리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고 싶은데요. 지방권역 대학생분들 대상으로 한 캠퍼스 리크루팅은 오디션 전형이 아닙니다. 특이한 복장을 입고 뭐 본인의 막 미션과 다짐을 외치듯이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나라는 사람에 대한 분석과 정리가 잘 되어져야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고 자란 혹은 내가 졸업을 할 예정인 이 대학 권역 내에 있는 현대백화점의 특정한 점포, 출점한 점포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영업 중심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포커스를 두고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백화점과 나와의 뭐 접점, 세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가주시는 게 좋지 너무 휘황찬란하게 나를 표현하는 건 좀 지양해야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현대백화점 그룹의 지원을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을 위해서 좀 응원의 한마디 해주실까요? 예, 다른 회사 쓰시느라 이 회사 채용 뜬 거 모르셨죠? 이 회사 채용이 아직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적절히 접근을 했다가는 다른 준비를 더 열심히 했던 친구들한테 밀릴 수도 있으니까요. 최대한 심도 깊게 합격권에 가까울 만큼 깊은 고민과 노력으로 자기소개서 혹은 오픈 PR 혹은 캠리까지 잘 헤쳐나가시고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찔리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모델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트러스트 컨설팅의 차재원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